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의 그 경주포커스 기사 중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그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주간 핫파이브 시간인데요. 그 핫파이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요 뉴스 한두 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주간 핫파이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태풍 13호 태풍 이름도 링링이네요. 링링이 지금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방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기상청 오후 2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위 29.2도, 동경 125.1도에 올라오면서 중형 태풍으로 그 서귀포 남남 서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 속도로 지금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경주의 경우에는 7일 새벽 3시쯤에 서귀포 서남서쪽 150km까지 접근을 하고 또 7일 오후 3시에는 서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풍 간접권에 든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어쨌든 이 태풍 링이 워낙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8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내일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도 1월 새벽까지도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 비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오늘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태풍 링링 북상에 대비한 상황 판단 및 대책 점검회의를 오늘 오전에 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13개 실무반 20개 협업부서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의 예상 진행 경로, 또 기상 상황, 과거 피해 사례 등을 분석도 하고 상황 판단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주에서는 우선 선제적 안전조치로 태풍 대비 상황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서 취약시설인 그늘막이라든가 옥외 광고물, 대형 공사장, 크레인, 비닐하우스, 또 축사, 어선, 이 소관별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그러고 빗물 펌프장이나 성금동, 양동 이쪽으로 전부 다 빗물 펌프장 점검도 오늘 긴급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태풍은 경주의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에 속하지만 태풍 오른쪽에 위치해서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나 농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과일 낙보에 대비해서 작물별로 단단히 묶거나 조기 수확하는 등, 오늘 저녁에 오는데 오늘 조기 수확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요. 예, 두 번째 소식은 경주시에서도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주 지역에도 유사한 위험에 처한 위기 가구가 없는지 이걸 좀 적극 발굴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나 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 실태조사 9월달부터 10월 말까지 2달 동안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소득 인정액이 제로이면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또 일반 재산이 없거나 임차 본금만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또 실거주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리비 또는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위험이 예측되는 가구다. 이분들 대상으로 이 위기가구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10월 말까지 긴급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 이웃에 이런 분들 없는지도 한번 좀 시민들이 한번 살펴봐 주는 것도 우리 집 공동체니까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간 경주 포커스 핫파이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간 핫파이브 5위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조회수 5번째로 많았던 기사는 신라문화재 9개 분야 45개 종목이 확정됐다는 9월 2일자 경주포커스 기사에 독자 여러분들이 5번째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라문화재 아시다시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작년에는 월정교 앞에서 열렸는데 이게 너무 교통도 번잡하고 안 좋다 해서 올해는 황성공원으로 옮겨서 주요 무대를 황성공원 이런데서 개최를 하고요. 9개 분야 45개 종목인데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신라문화재 사실은 꽃은 가장인 프레이드인데 올해는 이 프레이드에 코스프레 경연대회를 이게 전국에 이번에 콘텐츠 공모를 했는데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레이드에 여러 가지 이제 프레이드에는 신라 고치대, 진흥왕 행차 재현, 화랑 플래시몹 이런 건 경주시가 준비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코스프레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코스프레 아시잖아요. 만화 주인공, 영화 주인공 이런 것도 복장들 하고 해서 이런 프레이드를 이번에 프레이드에 코스프레 경연대회를 또 하나의 볼거리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황성원에 돌탑닦기 행사도 있고 황성원에 돌탑닦기 행사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번 화물차 되시는 분들은 아니 신당리가 화물차 주차하는 거 뭔데 이 황성원에 주차하기 좋아하는데 이 돌탑까지 사버리면 우리 화물차 네 주차하노 이런 안타까운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행사들 준비가 됐고 신라문화제는 올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린다. 그리고 작년부터 매년 준왕시장 취임 이후에는 신라문화제를 큰 행사로 예전에는 경연에 한 번씩 하던 거 원래 작년부터는 매년 좀 큰 행사로 해서 말 그대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게 경주시 계획입니다. 올해 행사도 기대를 해보고요. 예. 다음은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분들이 조회수가 4번째로 많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회수가 4번째로 많은 기사는 9월 4일날 경주포커스가 톱으로 썼고 동영상 뉴스로도 전해드렸던 건데요. 대중교통 운행 체계 개편 경주시가 올해 5월달부터 올해 4월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의 예정으로 예산도 2억 한 5천만 원 가량 들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세천년 경주시내버스 회사는 지금 하나잖아요. 여기에는 주식회사 세천년 밀수에는 노조가 5개가 있다고 합니다. 4개 노조로 결성이 되면서 이 4개 노조가 교섭 대표권을 갖게 됐고 이 4개 노조가 지난 4일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주시청을 향해서 이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에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또 참여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발주할 때도 이미 용역 발주할 때도 사업자하고 버스 기사분들 설명을 다 했고 또 5월 달에는 이 용역 회사에서 버스 기사님들 400여 명, 475명인가요?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견도 받았고 또 앞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문 분야의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 회사에서 노선 분석을 해서 초안을 잡아오면 여기에다가 다시 또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은 어느 정도 받아질 것 같습니다. 적으로 노선 개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회에 이야기하겠다.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서 우리 노동자들 의견 요구가 수렴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실시 시행 중에 우리 노동자들의 의견 요구가 반드시 수렴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걸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4번째로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많이 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경주포커스 조회수가 3번째로 많았던 기사는 제19대 동국대 병원장으로 이동석 교수가 취임했다는 이 기사인데 역시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결국은 사람 기사에 여전히 관심이 가장 많으시구나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동석 교수가 9월 1일자로 동국대 경주병원 제19대 병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 분야이고 15대 16대 이 동국대 경주병원장을 역임을 했고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분 아마 3번째로 병원장 하시는 분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병원 경영 능력이 아무래도 탁월하신 모양입니다. 다음 경주포커스 독자들이 2번째로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 조회수가 2번째로 많은 기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관한 기사이네요. 경주시가 공공디자인 총괄 디렉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 공공디자인 총괄 디렉터에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오창린 교수를 위촉을 했다. 그리고 지난 2일날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신 대로 전화기 시장이 오창린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는 모습이고요. 이 공공디자인 총괄 디렉터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사업 계획 방향에 대한 검토와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경주시에서는 지난 6월 달에는 또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이대중 교수를 총괄 건축가로도 이렇게 위촉을 했고요. 어쨌든 경주가 좀 통일된 디자인이 있는 그런 도시, 아마 미적으로 이렇게 좀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문 역할입니다만 또 뭐 상당 부분 자문을 하고 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면 또 도움이 되겠죠. 예. 다음 이번 주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허리 좀 펴고 할까요? 예, 이번 주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의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기사는 미나리 삼겹살하우스 불법 영업 대책을 경주시가 지난 3일날 미나리 재배 농가하고 경주시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소식을, 이 기사를 우리 이번 주에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한개가 한 파트만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주장조를 설치를 하고 수급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은 문제 해결이 된다. 이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4개 파트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고 이건 안 된다. 전부 지금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담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각 파트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대안을 하라는 말을 해가지고 같이 대안은 동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시적 영업은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우리 식품위생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시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만 그 장소가 문제입니다. 원래는 논밭에는 한시적 영업을 내줄 수가 없거든요. 논밭 이외에 그런 장소는 동네에서 이게 물색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한 시즌에 한시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뭐 작업반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관계 이런 지금 미나리 재배도 하면서 하우스에서 고기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업체가 경주시 경주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33곳이라고 합니다. 안국동이 있는 보덕동이 10개로 가장 많고, 강동면이 8개, 외동읍 6개, 내남면 5개, 형곡면 3개, 근천읍 1개, 시 외곽지에 이렇게 33개가 이 미나리 농장에서, 미나리 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식당을 만들어서 미나리, 고기, 삼겹살, 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매년 수천만에서 수억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자자한데,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일반 식당분들의 민원이 많고, 또 경주시에서도 이 미나리 처리되면 시내 고깃집들이 장사가 덜 된다는 게 식당업주들의 호소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세금도 내고 하는데, 어쨌든 관련 법에 따르면 이 미나리 재배 하우스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식당 영업하는 행위는 미나리만 파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건 일단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강동면 안곡동에 있는 14개 비닐하우스는 상수도 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경주시 세무서에서도 이날 관계자 나왔는데, 이게 일단 식품행위에 따른 영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는 주류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벌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검찰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이 왜 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경주시가 지혜를 짜줘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 어려운 이야기만 하냐, 이런 볼멘 목소리도 많았는데, 경주시에서는 해마다 매년 이게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경주시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경주시 나름대로는 어떤 식으로든 좀 해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는 건데, 경주시에서는 마을별로 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면 한시 영업을 또 허가가 가능하고 좋지 않겠냐, 또 마을별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오면 우리가 경주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만, 이게 그날 기사에서 썼습니다만, 개별 농가들이 안곡동의 경우에는 물론 한 곳에 이렇게 좀 집적화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위치에 따라서 사실 수입이 천차만별일 텐데, 이걸 어디 초등학교 자리나 한 곳에 모아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차라리 벌금 좀 내고 말지, 이렇게
그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집단적인 이게 익숙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쉽겠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전망이 많고요. 또 뭐 내남이나 이런 데는 이게 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 걸 이것도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미나리 밭 근처에 뭐 어떤 일반 영업시설을 낼 수 있는데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밭에서 먹는 또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을 때 과연 영업이 되겠느냐 이런 또 회의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경주에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해버리면 인덕이란다. 영천이나 저기 청도 한천미나리인가요? 유명하잖아요. 영천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 그리 가버리지. 결국은 경주 농민들, 경주 시민들만 피해본다. 이런 볼멘 소리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경주시가 또 계속 방조하거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라도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좋은 의견도 올려주신 분도 있으시는데, 농협하고 이렇게 뭐 좀 임시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지역 축제하고 연계하면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들도 있던데요. 하여튼 경주시에서 이런 제안들 잘 보시고 해답을 농민들도 살고 소비자도 좋고 뭐 이런 쪽에서 한번 해법을 잘 경주시도 또 불법을 조장한다 이런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법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9월 6일 전해드린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과 주간 핫파이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풍 13호 태풍 밍밍이 온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관통하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한다고 하니까요. 당장 경주시 예상대로 농작물 특히 그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다행히 우리 천년고도인 경주 늘 그래왔듯이 좀 태풍 자연재해 잘 비껴나가서 월요일 날 이 태풍이 피해 취재한다고 좀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그만큼 좀 없이 뭐 우리 지역이라도 좀 조용히 대한민국이 전부 다가 좀 조용히 이렇게 좀 피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좀 비 피해 없이 일본에만 비 피해 듬뿍 주고 이렇게 좀 지나갔으면 태풍 피해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상으로 태풍 피해 없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